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소추인단으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의 쟁점 그리고 구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장면 생중계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 어젠가요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의견이 네. 분분했었는데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굉장히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초짜리 29자 글자인데요. 예. 송구란 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는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와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 예. 진실은 밝혀진다. 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또 지금 7시간째 조사를 마쳤다는 건데요. 지금 범죄 사실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장은 여전히 잘못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환에 앞서서 검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동안 나온 증거도 워낙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검 수사 때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특검의 하이라이트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 전신은 코아 스포츠죠. 예.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장기간 송금했던 78억 원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이 부분입니다. 예. 그 한웅재 부장은 아마도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이원석 특수 1부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분의 경력을 보면 대체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원석 부장이 아마도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검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기업에 대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원석 그 부장검사가 SK나 롯데 대기업 관련된 뇌물 의혹 수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예, 말씀이신데 그 한웅재 검사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오늘 영상 녹화를 이제 진실 게임이 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영상 녹화는 정말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파악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건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매이지 않은 것은 그 한웅재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해서 이미 구속 기소, 또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이런 구속 기소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흔들릴 것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한웅재 부장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경제 공동체 이런 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증거 관련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 하이라이트라고 언급해 주신 거 뇌물수수 말인데요. 네네. 13개 혐의 가운데 역시 가장 좀 강력하게 검찰이 밀고 있는 것은 뇌물수수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뇌물수수 부분이 세 대목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8억의 코아 스포츠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송금한 돈은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로 징역 10년 이상, 우리 형법상에는 최상한이 30년으로 돼 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13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최대 4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어허. 이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뇌물은 제3자 뇌물수수. 예. 즉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을 위해서 뇌물수수했다는 거고요. 이건 제3자 뇌물수수로 이건 특가법이 아니고 형량이 비교적 작습니다. 또 하나는 예.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 부분도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대목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코아스포츠에 송금한 78억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 또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니까 이 질문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뭐 가정입니다마는 판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이라는 거, 즉 법조항에 있는 법정형의 최하는 가장 높은 죄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예.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물론 무기징역도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가능성이 적다는 거군요, 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을 선택하는데 10년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량 감경할 사유가 있느냐, 2분의 1 감경할 사유가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범행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법원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량감경 사유가 없습니다. 이 형량을 경감되는 사유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수, 자백, 또 개전의 정, 난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감경 사유인데요.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소된다면 유죄가 확정된다면 예. 유죄가 된다면 유기징역 10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반대 측면 뇌물 공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하루 종일의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 마치 진짜 본 재판을 방불케 하는 재판이었거든요. 영장 재판치고는 이례적인데 거기서 재청구가 돼가지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 돈을 줬다. 즉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이 있는 돈을 줬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라는 일흥의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도 준 사람을 이미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재판은 알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재판이 될 테고요. 그렇죠. 삼성 측도 박근혜 대통령 측도 예. 치밀한 어떤 변호인들의 방어 전략을 세우기는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심사는 구속 수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핵심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정을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예우를 갖춰달라,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바로 오늘 청구할까요? 법과 원칙에 따를 겁니다. 검찰이 더 이상 자고우면하거나 이것저것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훈수 등을 고려하면은 갈짓자로 그냥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텐데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의 사죄의 시간을 사죄의 변을 한다면 이 부분은 개전의 정이 있다 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속은 피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나간다면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 법사를 인정하고 참회의 변을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형량이 워낙 중요합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선고 형량을 중한 형량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8초짜리
그런 입장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 여부는 또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발부가 되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에 하나 또 의원님 말씀과 다르게 구속이 안 된다면은 뭐 때문일까요? 이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검찰에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는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가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느냐 일단 문제고요. 청구를 예.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발부할 겁니다. 아까 이재용 전 부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요. 근데 청구하느냐 여부가 이제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법과 원칙대로 갈 겁니다. 법과 원칙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야당, 뭐 물론 지금 뭐 여야 구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 전국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 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서 나올 때 또 그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던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하십니까? 역풍이 되려면 동정 여론인데요. 예. 동정 여론이 되려면 국민들 80%가 탄핵을 원했고 파면을 원했고 70%가 구속 기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정말로 참회의 시간을 참회의 변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국민들 여론이 돌아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혐의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요. 박 전 대통령 혐의 13개 가운데, 그 탄핵소추안에서는요, 임명권 남용 문제하고 언론 자유침해 문제, 또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네. 검찰 수사에서는 반대로 이 세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검찰 수사가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부분이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 수사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거센 비판을 받았지요.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는 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헌재가 문체부 공무원 임명권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수사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K, 롯데, CJ 또 등등의 뭐 또 우병우 수사 이런 등등의 수사만 하더라도 지금 검찰 2기 특수본의 수사 양으로는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까지 건드릴 뭐 물리적인 시간이나 뭐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해도 다른 걸로도 뭐 이렇게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건가요?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크고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 규명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마 검찰 특수본이 거기까지 가지는 이제 대선 전국이 이제 뭐 4월 초면은 다 모든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수사는 아마 가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9시 반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점심 식사 빼고 조금 전에 뭐 저녁 식사 시간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게 하루 만에 다 다룰 수 있을까요? 뭐 야간에 그 조사받는 것은 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조금 전에 그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의 브리핑은 4시간째 조사를 받을 당실 기준으로 3분의 1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를 합치면 12시간 대략 오늘 밤 자정을 조금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뒤에 그 12시간 동안 받은 조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2-3시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시점은 새벽 2시를 넘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